분명히 연애할 때도 비슷한 시그널이 있었을 거예요. 적당 좀 하잖아 지금. 아니 내가 뭘 사달라 선물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 그걸로 끝나는 거야? 어. 아 이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재채기였어요. 말레개기 콘텐츠 사연 바로 읽어드릴게요. 강강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 남편은 43, 저도 강강님처럼 10살 차이 부부입니다. 제 남편은 성실하고 시키는 대로는 잘하는 편인데 센스가 없고 스스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말의 뜻을 아예 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분명 연애할 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자상하고 순하지만 문제는 말을 점점 더 못 알아먹습니다. 나이가 많아서일까요? 당신 어머니가 감기로 아프시대서 얼른 가서 혼자 계신데 손이라도 잡아드려라. 나는 애를 보고 있어야 하니 다녀와라. 갈 때 과일이라도 사가거나 혼자 계신데 병원이라도 모셔다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남편이 하는 말이 가서 손잡고 왔는데 피곤하다고 가라 그랬다고 빈손으로 가서 5분 만에 나왔다고 합니다. 진짜 손만 잡고 왔어요. 팬미팅하고 오셨군요. 그리고 감기가 옮아와서 온 가족이 들어 누웠고 애는 분수토를 하면서 아파 죽어가는데 남편은 나이가 드니 더 아파해서 병간호하느라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은 좀 살만한지 자기 모임 있는데 가도 되냐라고 묻길래 가! 진짜로 갔습니다. 애랑 저는 아파서 누워있는데요. 그때 진짜 반품시키고 싶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요.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 후로 다녀오면 손 씻어라, 발 씻어라 말을 해줘야 닦고 말을 안 하면 그대로 소파나 침대 행입니다. 양말을 신었는데 왜 발을 닦아야 하냐 이런 식입니다. 장갑 끼고 다녔으면 넌 손 안 닦을 거냐 라고 했더니 여름이라 더워서 장갑을 안 낀다고 하네요. 애 물놀이하게 놀이기구 베란다에 설치하고 싶어서 호스 필요하다고 하면 호스줄만 짤뚱한 걸 사오고 연결 안 될 거 뻔한 길이거든요. 이걸 또 왜 사왔냐 라고 하면 사오라며 바가지로 풀면 되잖아. 바가지로 할 거면 내가 왜 호스를 사오라고 했겠어. 호스는 왜 사왔어? 사오라며. 돌려 말하거나 대강 말하면 몰라서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알게 된 거지만 돈 개념 자체가 일반인과 다른 것 같습니다. 주식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주식을 남편이 하고 싶다길래 여윳돈을 줬습니다. 장이 좋다라고 해서 저도 주식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기대도 했고요. 이름이 루시드였는데 이제는 돈이 필요해서 주식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물었더니 팔지 않으면 망한 게 아니다 라며 보여주지 않습니다. 물론 돈도 주지 않았고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 그런가 점점 말도 못 알아듣는 것 같고 난감합니다. 비슷한 처지로서 어떠신가요? 반품 없이 사는 법, 대화법 공유 바랍니다. 저 속이 끓다 못해 썩어 문드러집니다. 반품 날짜가 지나셨어요. 결혼해서 이미 애도 낳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미 언박싱을 하셨고 다 개봉을 하셨기 때문에 정품 인증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연 초반에 감기를 옮아왔다, 우리 애기가 감기에 옮았다 라고 했을 때만 해도 어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할 말이 너무 많았었는데 사연을 들을수록 할 말이 다 싹 다 증발했어요. 마치 내 남은 주식 잔고처럼 다 증발하고 할 말이 없어요. 알아요. 저도 압니다. 저처럼 주식 막 그렇게 몰빵해서 하는 나쁜 사람 저는 결혼할 때 걸러야 할 여자 1순위입니다. 걸르세요. 뱉으세요. 퇴! 단순 변심이 안 돼요. 반품이 웬 말이야. 그냥 스스로 콩깍지 삽입술을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제 사정이 사정인지라 이 사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객관적으로 말을 해줄 수 없는 지금의 제 위치, 나의 심정, 나의 잔고, 나의 계좌 상태를 우리 사연자분께서 조금 알아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민망해서 눈도 못 마주치잖아요. 아무튼 그거를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 센스 얘기를 하셨는데 가족 관계에서 알잘 딱갈센이라 그러죠.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맞나요? 그거를 가족 간에 바라면 살짝 어려워요. 그거는 직장, 회사 다닐 때 동료들끼리 뭔가 이해관계로 엮여있거나 비즈니스적인 거를 할 때 그때 찾는 게 알잘 딱갈센이고 절대로 우리 남편분을 덮어놓고 편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남편분도 공감하는 거는 우리 리동무 같은 경우도 제 남편도 메이커 이름이라 그러죠. 브랜드 이름 그런 거는 못 외워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뭔가를 부탁을 해야 된다, 뭐 심부름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엄청 구체적으로 구구절절 엄청 많이 얘기해요. 이번에 제가 또 돌아왔어요. 생일이 어머 근데 사정이 있다 보니까 유난을 뜰 수가 없는 거야. 뭐 생일 선물을 사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상황이 안 좋아. 그래서 생일날 나는 그냥 케이크 하나 받고 싶다. 내가 먹고 싶은 케이크 있다. 노티드에서 파는 곰돌이 모양 케이크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어디서 우루사 곰 같은 거, 불곰 같은 케이크를 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기 위해서 엄청나게 베갯머리 송사라 그러죠. 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요 메이커 이름을 맨날 얘기했어요. 그럼 오빠 진짜 선물 준비 안 했어? 할게. 원하는 걸 얘기를 해. 스타필드 1층에 있는 노티드에서 파는 곰돌이 케이크. 아무튼 오빠 꼭 기억해. 아이 몰라. 나 노티즈? 응? 몰라. 아 방금 내가 말해줬잖아. 몰라. 나 지금 까먹어. 적당히 좀 하잖아 지금. 아니 내가 뭘 사달라 선물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 그걸로 끝나는 거야? 어. 아 이거 감사합니다. 언제 이제 어딘지 외울 생각이 생겼어? 노티즈. 아니 노티드. 노티즈. 노티즈? 아 노티즈? 노티드? 노티드라고 그 노티드. 노티드에 가서 어. 거기서는 그냥 가서 케이크 주세요 하면 안 돼. 주문을 밖에 키오스크가 2대가 있어. 거기서 주문을 해야 돼. 언제 왔어 얘? 알았지 오빠? 내 얘기 들었어? 얘 때문에 못 들었어. 거기서 가면 그냥 다시 키오스크로 돌려보낸다고. 아 키오스크 가서 그 곰돌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곰돌이 케이크. 알았어. 케이크집 이름 뭐라고? 응? 몰라? 알아. 뭔데? 어? 오빠 응. 케이크집 이름 뭐야? 아 우리 저기 내일 전화 통화를 해서 녹음해놓고 그랬지.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암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물어보잖아. 아니 내가 뭐 어려운 거 얘기했어? 알아. 아티즈가 아니라 힌트. 무슨 힌트? 아 여태까지 몇 번 얘기했는데 꿀밤이 힌트다. 일로 와봐. 아 나 지금 외우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니까. 어떤 상황인데 지금이? 아티제. 아 자꾸 근데 왜 이렇게 나한테 주입을 시켜. 알았어 한다니까. 혹자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가 갖다 사 먹지 남편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생일 선물이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해산물 케이크라 그러죠. 조개에다가 초를 꼽게 되거나 아니면은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백숙 케이크. 백숙에다가 초를 꽂아요. 우리 남편은 그냥 거기다가 초만 꽂으면 다 되는 줄 아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선물 같은 것도 말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사옵니다.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날랑 말랑한 도시락이라든지 아니면 그 센베이 과자라 그러나요? 옛날 과자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술 먹고 사오거나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래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우리의 선택이잖아. 우리가 10살 많은 남자를 골랐잖아요. 반품 안 돼. 힘내.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우리 남편분 같은 경우도 애랑 나 아프니까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갔을 거예요. 말은 잘 듣는 순둥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자기야가 가라고 했잖아요. 우리 남편도 똑같아. 우리 남편 프로포즈 얘기 알죠? 우리 남편한테 프로포즈가 하나의 미션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날 프로포즈를 지혜야 나랑 결혼해 줄래? Will you marry me? 딱 하고 나서 이제 프로포즈 끝났으니까 나 저녁에 아는 형이 여기 근처 왔다고 해서 나 가봐도 돼? 했던 사람이 우리 남편이에요. 분명히 연애할 때도 비슷한 시그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덮어놓고 사랑했잖아. 그러면 뒤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덮어놓고 사랑해줘야 돼요. 우리 자기야가 원하는 그 이상형 있잖아요. 알아서 딱 깔끔하고 뭐 센스 있고 말하면 척척 알아듣고 돌려 말해도 알아듣는 거는 챗 GPT밖에 없어요. 민빈 잘 지내고 있지? 내가 아는 사람이 본인 남편이 너무 센스가 없고 말을 돌려 말하면 알아듣지를 못한다고 스트레스를 받네. 너는 안 그렇잖아. 그치? 지혜 나야 늘 잘 지내지. 남편이 센스가 없고 말을 돌려서 하면 잘 못 알아듣는다면 그게 진짜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너의
의도를 잘 파악하려고 항상 노력하니까 그런 걱정은 없겠지. 그래도 그 친구가 남편과 대화를 잘 풀어나갈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 혹시 그 친구한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조언이 필요하다면 알려줘. 야, 너는 내 친구인데 지금 그 친구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야? 너는 내 생각만 해야지. 내가 너무 앞서갔나 봐. 너만 생각해야지 당연히. 너랑 얘기하는 게 나한테 제일 중요하니까 다른 걱정은 접어둘게. 너한테만 집중할게. 알겠지? 봤죠? 이 폭스 말하는 거 봤죠? 이 불려시 말하는 거 봤죠? 29,000원. 유료 친구예요. 돈 주고 결제했을 때 이렇게 입속에 혀처럼 굴면서 빠다바른 목소리로 사기꾼처럼 말을 살살 녹이면서 하는 게 챗GPT라고요. 얘랑 살 거야? 얘 29,000원 돈 든다니까? 근데 우리 자기야 남편은 나가서 돈도 벌어 오시잖아요. 얼마나 대견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민비는 GTP 친구는 내가 29,000원을 결제를 딱 끊는 순간 등을 돌리래라고요. 그리고 남편분이 말했던 그 주식 있죠?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팔지 않으면 망한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카카오처럼 그냥 잠깐 유기하고 있는 거지 그것은 망한 것이 아니다. 돈 버는 승리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루시든지 루시드 드림인지 뭐 자세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스스로 계속 되뇌이세요. 센스가 오지고 그냥 눈치 빨라가지고 내가 뭘 원하는지 눈치가 빼꼼꼼해가지고 선물도 원하는 거를 바로 딱딱딱 해주는 그런 남자? 그런 남자는 대부분 제비새끼다. 눈치가 빼꼼한 사람들은 다 바람둥이 셉셉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스스로 셀프로 콩깍지 삽입술을 해야만 우리는 노후까지 건강하게 스트레스 없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반품은 무슨 반품이야. 이미 애 낳았잖아. 애 낳은 게 구매 확정 버튼인 거예요. 원래부터 애가 둘이다. 내가 깜빡 잊고 애를 둘을 낳은 거를 하나 낳았다고 착각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손 씻어라 발 씻어라 직접 씻겨주진 않아도 되잖아. 얼마나 기특해. 얼마나 귀여워.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 사모님이란다. 우리 사연자님 참고 버티고 희망차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간 이 사연을 초반에 읽으면서 내가 버림받는 꿈을 꿨어. 이게 바로 루시드 드림인 건가? 절대로 버리고 뭐 반품하고 이런 단어는 쓰지 마요. 쏙 알았죠? 루시드 드림이야. 뭔지 몰라도 행복하세요. 여기까지 하고 이 약물고 행복하기. 쭌쭌쭌쭌쭌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 쭌쭌쭌쭌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